이처럼 당뇨가 없는 정말 날씬하고 마르신 여성분들도 혈당 스파이크가 하루 중에 수시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모르고 지낼 뿐이죠. 그래서 최근에 나온 것이 이렇게 몸에다 부착을 하고 24시간 혈당을 측정하는 안녕하세요. 다이어트 멘토 닥터리TV 가정의학과 전문의 원장 이진복입니다. 오늘은요, 혈당 스파이크에 대해서 또 한번 말씀드릴 건데요. 그동안 제가 혈당 스파이크에 대한 문제를 정말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주로 혈당 스파이크가 비만과 다이어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하지만 혈당 스파이크는요, 비만과 다이어트에 대한 문제 이외에도 각종 질병, 정말 만병의 근원이라고 할 정도로 혈당 스파이크의 문제는 정말 심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많이들 모르고 계세요. 심지어는 의사들도 많이 모르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혈당 스파이크에 대한 얘기를 잘 정리해서 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얼마 전 제가 대학 때 동아리 선배인 여자 선배한테 전화를 받았는데요. 정말 졸업하고 나서 처음 전화를 받았어요. 오랜만에 전화가 와서 저도 놀랐는데요. 이 선배님께서 제 유튜브를 보시고 혈당을 이제 한두 번씩 재고 했었는데, 어느 날 정제된 탄수화물을 드시고 혈당을 재봤더니 식후 1시간 혈당이 200이 훌쩍 넘어간 겁니다. 이것도 보시고 선배님이 너무 놀라셔가지고 이제 저한테 전화를 해서 혈당 스파이크에 대한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서로 얘기를 좀 많이 했었어요. 저희가 대학교를 다닐 때만 하더라도 식후 1시간 혈당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는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식후 2시간 혈당, 그리고 공복 혈당을 주로 쟀었고, 그 외에 다른 검사도 많이 했었지만요. 그런데 이 식후 1시간 혈당을 재보니까요, 어마어마하게 정상인들도 혈당이 올라가더라는 겁니다. 지금 저도 이쪽에 차고 있는 게 있는데요. 이게 이제 24시간 혈당 측정기인데, 이런 24시간 혈당 측정기가 개발되면서 혈당을 계속 재보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혈당 스파이크를 겪고 있고, 이런 혈당 스파이크가 결국 다이어트를 망치게 하고 비만으로 가게 하는 문제를 일으키고요. 또 하나는요, 여러 가지 질병의 원인이 된다는 것이 속속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당뇨가 없는 정말 날씬하고 마르신 여성분들도 혈당 스파이크가 하루 중에 수시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모르고 지낼 뿐이죠. 혈당 스파이크란 음식을 먹은 뒤에 혈당이 급격하게 치솟았다가 뚝 떨어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빠르게 올라갔다 떨어지면서 그래프가 뾰족뾰족하게 생기니까 세모처럼 생겼다 해서 혈당 스파이크란 이름이 붙이게 되었죠. 우리 몸의 혈당 수치는 하루 중에 운동, 식사, 수면 등으로 계속 변화를 겪는데요. 혈당은 보통 70에서 140 사이에서 아주 정교하게 조절이 됩니다. 이러한 혈당 조절에 문제가 생기면 혈당이 정상 범위를 넘어서면서 공복 혈당 장애 또는 당뇨병으로 진행을 하게 되는 것이죠. 최근 연구에 따르면 이 혈당 스파이크가 당뇨병의 진행을 앞당길 뿐만 아니라 당뇨병 합병증, 더 나아가서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까지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고,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되는 것으로 연구가 계속되고 있어요. 그런데 현재 우리가 흔히 하고 있는 혈당 검사로는 이 혈당 스파이크를 잡아내기 힘든 게 사실이에요. 보통 우리는 공복 또는 식후 2시간 혈당을 주로 손끝에서 체열로 재고 있는데, 이 경우에 식후에서부터 식후 2시간 사이에 혈당이 어떻게 변하는지 알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손끝 체열보다 더 정확한 검사라고 알고 있는 당화혈색소 검사가 있는데요. 이 당화혈색소 검사는 3개월의 평균을 구하는 검사이기 때문에 식후에 치솟는 순간순간의 혈당을 잡아내기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나온 것이 이렇게 몸에다 부착을 하고 24시간 혈당을 측정하는 24시간 혈당 측정기가 나온 것이에요. 이 24시간 혈당 측정기가 대중화되면서 이 혈당 스파이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연구가 점점 많아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혈당 스파이크의 증상을 느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혈당이 200 이상 치솟을 때 피로감, 그리고 이후에 혈당이 뚝 떨어지면서 저혈당과 비슷한 증상이 생기는 것이 이 혈당 스파이크의 증상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혈당이 오르고 내리는 것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보냅니다. 만약 우리가 어떤 특정 음식을 먹고 두드러기가 나고 탈이 난다면 앞으로 그 음식 안 먹겠죠. 아주 정제된 탄수화물인 빵, 떡, 면을 먹고 혈당이 200 이상 치솟아 오르는 것을 알면 여러분들도 이런 음식을 앞으로는 자제해야겠다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혈당 스파이크의 증상은 알게 모르게 우리에게 나타났다가 지나갑니다. 다만 이런 증상이 문제인지 모르거나 그냥 지나칠 뿐인 것이죠. 혈당 스파이크의 증상은 사람마다 다르게 나타납니다. 흔한 증상으로는 현기증, 메스꺼움, 심장이 두근거림, 식은땀, 음식에 대한 갈망, 스트레스, 피로와 브레인 포그, 기분 저하, 불안 등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요, 혈당 스파이크를 몰랐을 때 아주 예전에 저혈당 증상 비슷한 증상이 생길 때 온몸에 힘이 쭉 빠지고요,
손이 떨리고 불쾌감이 생기고 극심한 배고픔 등을 느꼈습니다. 저의 경우도 혈당 스파이크인지를 몰랐고요. 왜 이런 증상이 생기는지를 몰라서 당황했었고 그때마다 정제 탄수화물을 먹고 그 시간을 보냈었습니다. 현대인들은 보통 이런 증상이 있을 때 흔히 간식을 먹으면서 지나가기 때문에 이 증상이 혈당 스파이크로 인한 증상이라는 것을 간과하기 쉬운 것이에요. 자, 그러면 혈당 스파이크가 일으키는 문제를 단기적인 문제와 장기적인 문제 두 가지로 나눠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혈당 스파이크가 일으키는 단기적인 문제는요, 끊임없는 배고픔, 음식의 갈망, 만성피로, 수면장애, 그리고 감기와 바이러스 감염, 임신성 당뇨, 편두통, 기억 및 인지 기능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장기적인 문제는요, 여드름, 피부질환, 노화와 관절염, 알츠하이머와 치매, 바람의 위험, 우울증, 그리고 장애 문제, 장누수증후군이나 과민성 대장 증상이요, 그리고 심혈관계 합병증, 불임과 다낭성 난소증, 인슐린 저항성과 제2형 당뇨병, 비알코올성 지방간, 주름과 백내장, 정말 많은 질환과 증상들을 이 혈당 스파이크가 만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혈당 스파이크를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는요, 제가 이전 유튜브에서 자세하게 올려놨으니까 꼭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간단하게 살펴본다면 혈당 스파이크를 줄이는 방법은요, 첫 번째 정제 탄수화물을 줄이고요, 두 번째 식사 순서를요, 채소, 고기, 생선, 밥빵 순으로 바꾸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는요, 혈당 스파이크가 심하신 분들은요, 아침 식사를 꼭 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네 번째는요, 식이섬유를 충분히 먹자는 거고요. 다섯 번째는요, 식후에 걷기를 충분히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혈당 스파이크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혈당 스파이크는요, 비만과 다이어트에만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만병의 근원이라 할 만큼 많은 질병과 문제를 일으킵니다. 혈당 스파이크에 대한 문제를 잘 이해하시고 일상생활에서 혈당 스파이크를 줄이는 생활습관을 들인다면 건강과 다이어트 효과를 동시에 얻는 좋은 생활습관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건강한 다이어트를 항상 응원하는 다이어트 멘토 닥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